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 시간은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는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영어로 ban the box라는 이 노동법을 채택하는 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ban the box라는 법은 어떤 노동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ban the box를 direct translation이 직역을 하게 되면 네. 이 박스 금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ban the box의 정의는 이 채용 시 범죄 기록 질문을 금지하라는 그러한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네. 이 ban the box의 법에서 그럼 박스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구직 신청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체크박스를 의미합니다. 이 체크박스는 지원자에게 이 범죄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예전에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다가 yes인지 no인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박스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법의 내용은 초기 구직 신청 단계에서 이 범죄 기록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고용주는 이 범죄 기록 조회를 조건부 고용 제한 이후 또는 채용 절차의 후반 단계까지 반드시 미뤄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37개 주가 이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연방이나 주 정부에 주로 적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사기업, 이 private employer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ban the box의 이 공익적 목적을 보게 되면 이 범죄 기록이 있는 지원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 기록, 과거가 있는 지원자들 항상 자동적으로 채용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이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기여해서 이 재범 가능성도 줄이는데 도움을 주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어떤 단체, 뭐 기업, 회사라는 데가 뭐 혼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여러 명이 어울려 있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누군가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반면에 또 그로 인해서 또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밴더박스법이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범죄 기록을 전혀 일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래도 할 수 있기는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ban the box라는 법을 보면서 이 법이 범죄 이력 조회 자체를 아예 금지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채용 제한 후에 범죄 기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채용 과정 후반까지 반드시 미루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원자가 일단 먼저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조회 시기만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 기록을 고려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뒤로 과거까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사기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회사의 회계직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7년 전에 대마초 소지 범죄 기록이 해당 직무나 또는 서비스직과 같은 다른 직무에서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 기록만으로는 채용 거부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과 기록을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때는 이 반드시 범죄 경력에 대한 이 신중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범죄 기록만으로 부당하게 채용 거부를 당했다면 당한 지원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법원은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체불임금, 또 선불임금, 고용 또는 합리적인 편의까지도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배경조사, 이 백그라운드 체크나 범죄 기록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밴더박스라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또 비슷한 사건에서 직장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직장에서 또 발생을 한다면 이 고용주는 과실 채용, 이 negligent 하용이라는 소송을 또 받고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엇보다도 직장 내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변호사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밴더박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고용주, 인플로이어나 아니면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직장을 찾고 있는 구인들, 그런 분들하고 상담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편인가요? 좀 알고 싶습니다, 추세를. 상담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 서류나 애플리케이션에 당연히 이 박스에 체결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폼을 쓰시면서 그러한 박스 책이 있는 책박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원자가 인터뷰를 하거나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회사에게 이 애플리케이션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자문을 해주는 반대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도저히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을 못하겠다라고 뭐 고용주 입장에서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요.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나는 채용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용주가 있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고용주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용 거부를 합리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주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유죄 판결을 초래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 지원자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됐었다면 이 석방된 이후에 이 경고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직무의 구체적인 임무가 정말 이 범죄에 관련된 이 행위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죄 판결이 발생한 상황이 이 직장에서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지원자 또는 직원의 채용 거부가 정당했는지가 회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평가나 검토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차후에 어떠한 민사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새로운 법이 이 과거가 있는 개인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만은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전과자를 마음대로 채용 거부도 못하고 뭐 오히려 채용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네. 채용도 하기 전에 어떠한 분쟁에 휘말려서 소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불합리한
또 과실 채용으로서 채용을 했다가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과자들도 일하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데 이 굳이 범죄 경력에 있는 이 전과가 있는 지원자들을 선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편의 제공까지 해줄 이유는 더욱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그 반대로 이 법을 계속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범죄 기록이나 체포 기록 등을 자동 봉인을 하자라는 그러한 법을 이미 2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 봉인이라는 것은 기록을 숨기는 게 되겠는데요. 네. SB 731 캘리포니아 클린 슬레이트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대부분의 중범죄 유죄 판결은 이 형기나 모든 조건을 완료시키면 그리고 완료한 후 4년 동안 새로운 중범죄가 없으면 자동으로 봉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신청이나 또한 네. 방금 말씀드린 자동 절차를 통해서 기록을 과거의 전과 기록을 봉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경미한 과거의 이 마약 관련 범죄나 그리고 5년 이상 경과 후에 이 구제를 받게 된다면 면허 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또한 회사에서 결격 사유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기록은 일반 고용주, 임플로이어나 아니면 아파트나 어떠한 주택을 임대할 때 그리고 민간 배경 조사에서 대부분 보이지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서 취업이나 주거 또는 면허 취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자동적으로 봉인하게 되면 신원 조회 시, 이 백그라운드 체크 시에 나타나지가 않고 고용주가 네. 범죄 기록 검사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인이 살 권리라든지 이 수입 능력, 또 어닝 파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만은 이 중범죄자들이 이 아무런 필터링 시스템이 없이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 시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고요. 범죄 기록 조회 시에만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범죄 기록은 이 채용 과정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서 거쳐가야 될 그런 채용 절차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양날의 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주들한테 득이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찬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인타운에서 유명하시니까 근래에도 뭐 자영업자들을 위한 뭐 고용법, 노동법 세미나도 하고 계시잖아요. 한인 사회 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한인 사회 요즘에 고용법 세미나나 노동법 추세가 어떤지 연말을 맞아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워낙 인포메이션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 시스템을 어뷰즈하는 직원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계획적으로 어떠한 이 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직원들이 미리 알고 있다가 나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의도치 않은
민사 소송을 당하는 고용주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세미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한 예방 조치와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직원과 회사가 힘을 합치게 되면 이러한 민사 소송이나 노동법 분쟁이 확실히 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채용 관계나 이런 법에 이 노동법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뉴스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시면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 준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노동법 분쟁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알찬 말씀,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